이번 파트는 9장의 분류기호입니다. 7장과 8장 부분은 이제 앞으로 실습할 때 또 다루게 되기 때문에 분류기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류기호의 할당 단계와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우리 교재 112쪽입니다. 자, 분류기호는 본표에서 보면은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분류기호를 먼저 부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어도 봤잖아요. 만들어 본 결과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분류기호를 잘 부여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열심히 구축했던 분류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12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분류기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질의 일부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자질들은 우리가 분류기호를 읽고 쓰고 입력하고 말하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분류기호의 유일성입니다. 자, 분류기호를 통해서 어떤 주제나 아이템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2쪽 아랫부분을 보면요. 자, 컴퓨터 기반 시스템에서는 자, 볼 베어링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 부품이잖아요. 이런 코드가 기어박스와 같은 완제품에도 동일하게 할당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제면은 동일한 주제는 동일한 분류기호를 그리고 상이한 주제에는 상이한 분류기호를 이것이 기본인 것이죠. 잘 보면 주제를 유일하게 식별한다는 것은 뭐죠? 한국 문학이면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러한 주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아이템을 유일하게 식별한다는 것은 그 실제 제품 하나하나를 식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82.33이라는 분류기호가 있다. 이것은 주제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것이죠. 주제까지. 그러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는 자료도 한 번 더 식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헌마다 82.33 아래 그 저자기호나 연대순 번호를 넣게 됩니다. 뭐 공공도서관에서는 뭐 2, 9, 3, 뭐 하, 뭐 이런 기호를 넣기도 하고 또는 2019-1 뭐 이런 식으로 그 분류기호 아래에 추가적인 기호를 넣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목적을 우리가 이제 분류기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분류기호, 주제 분류기호는 대부분 이렇게 주제를 학문 분야나 주제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지만 자료를 관리하려면 주제뿐만이 아니라 아이템 개별도 하나씩 다 별도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제 플러스 아이템 관리에 필요한 뭐 저자라던가 출판 연도라던가 뭐 그 복본 기호라던가 이러한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한 추가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아이템까지도 유일하게 식별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분류 기호는 그러한 식별 기능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국회도서관 분류법이 이제 예시로 112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제를 유일하게 식별해 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 도서관에 8233 이런 것처럼 미국 국회도서관에서는 이렇게 그 알파벳과 숫자를 모두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TK5104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분류 기호인 것이죠. 그런데 이건 주제까지만 하니까 도서는 사실은 아이템이잖아요. 아이템이니까 주제뿐만이 아니라 아이템까지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도서 기호, 여기 얘기했던 저자 기호나 연대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도서 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예시를 좀 더 볼 텐데요. 우리 교재는 그 분류 기호에 설명하고 예시가 페이지로 좀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자료에서는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19쪽과 121쪽에서는요. 우리 나토 아시죠? 나토에 그 코드 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118쪽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기호는 요 재고번호 기호는 119쪽에 있습니다.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 사용하는 상품 분류 체계 및 코드에 이제 이 유일하게 분류 기호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29쪽에 있는 그 예시인데요. 번호죠. 근데 이 번호가 그냥 임의로 그냥 진가순으로 일련 번호를 쭉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쪼개서 각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은 그 나토 재고 아이템의 그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5, 9다 하면은 전기, 전자, 장비 및 부품이고요. 0, 5는 이 그룹의 하위 클래스가 되겠죠. 전기, 전자, 장비, 부품 중에서도 저항기라는 부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 무엇이다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두 단계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나토가 여러 회원 국가가 있으니까 제품에 국가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00이 미국이네요. 그럼 미국이 제일 센 거죠. 그래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국가 코드 두 자리를 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련 번호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제나 아이템을 유일하게 식별해 준다고 했을 때 보면은 그룹이나 클래스, 국가 코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제, 아이템의 분야 같은 것을 이제 식별해 주고 거기에다가 일련 번호를 추가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분류기호의 두 번째 특성으로는 단순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것이 이해하기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두 가지가 더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고정된 순서값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13쪽을 보면요. A, B, C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교재 가운데 not 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 라고 나오고 나서 이게 있죠. 단순성의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또 다른 용도가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만요. 순서값의 측면에서만 보면 순서값을 이해하기 좋은 것이 단순성 측면에서 좋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분류기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113쪽 아랫부분이네요. 자, 알파벳과 숫자. 그렇죠.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 0. 그러니까 알파벳 소문자 L과 숫자 1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군에서도 사용하고 여러 분야, 무선 통신에서도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죠. 분류기호에서도 역시 혼동되지 않을 분류기호가 단순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부분이죠. 산업 분야의 분류와 코딩을 위해서는요. 113쪽 아랫부분인데요. 114쪽까지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또 뭐를요? 어떠한 길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기호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류기호의 단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분류기호의 단순성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렵거든요. 단순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과정 자체는 복잡하겠죠. 단순성과 관련돼서 우리 교재에 120쪽, 121쪽에 예시가 또 나와 있습니다. 런던 교육학 분류법의 분류기호이고요. 우리가 패시탈 때 경영학 분류법은 봤었죠. 저 이번에 교육학 분류법인데요. 자, 알파벳 기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B, C죠? 그래서 순서를 나타낼 수 있다. 단순성 오케이죠? 분류기호의 대부분이 세 자리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단순성 할 때 동일한 길이로 이루어진 것이 더 단순해서 좋다라고 나온 것이잖아요. 우리 교재 120쪽과 함께 봅니다. 알파벳 기호 대부분 세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있긴 하죠. 그 재밌는 부분은요. 우리 교재 120쪽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왠지 발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BUX나 PIL, ROR 등과 같은 발음할 수 있는 분류기호는 또 사실은 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서 5장 할 때 분류기호의 조기성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기성 중에서 이제 하나의 개념이 동일한 기호로만 나타나는 것 또는 그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에 대문자를 쓰는 것 이런 것도 조기성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기 좋은 것들도 조기성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자리로만 되어 있고
뭐 하나의 종류로만 되어 있고 이렇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분류 그 체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이하여야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개념을 상세하게 나타내려면 분류 기호가 사실상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121쪽에 간략하게 그 코멘트가 있는 것처럼 자, 단순성 측면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판에서는 기호가 4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간결성입니다. 자, 단순성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간결성은 가능한 짧아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호가 길수록 분류 기호가 짧아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자체적으로 분류 기호를 간결하게 하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재랑 같이 볼까요? 자, 그럼 기본 기호가 뭐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문자가 기본 기호면 여기서 알파벳이겠죠? 기본이 26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개의 문자만 사용해도 676개의 주제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숫자만 사용하면 10진처럼 숫자만 사용하면 분류 기본 기호가 10개인데 이렇게 하면은 2개로 100개의 주제까지 부여할 수 있죠. 거의 알파벳을 분류 기호로 사용하는 것이 아라비아 숫자보다 한 6배, 7배 정도 더 분류 기호가 간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합성 방식은 개념 자체를 합성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분류 기호를 계속 합성해 가다 보면 짧은 것과는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교재에 121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지 분류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교육학 분류법은 이제 하나의 종류, 그러니까 알파벳으로만 되어 있고 똑같은 길이 3자리로만 되어 있고 뭐 2판에서도 4자리로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자, 이것도 좋지만 자, 간결한 분류표를 지향했던 또 다른 분류표가 있습니다. 이건 서지 분류법의 초판, 지금 이제 개정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교재 121쪽을 보고 한번 빈칸을 채워보기 바랍니다. 서지 분류법의 유럽사는 뭐죠? 뭔지 한자리로 되어 있죠. 그리고 121쪽에 계속 보면은 뒤집진 분류법에서 유럽사는 기본적으로 3자리. 사실은 2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0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인은 꼭 3자리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개념이 빈칸이 생겨도 0이라도 채워서 꼭 3자리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3자리라고 볼 수 있죠. 뭐 2자리든 3자리든 서지 분류법이 더 짧죠. 그러면 간결성 측면에서는 서지 분류법이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재를 좀 더 볼까요? 게다가 BC의 기본 기호는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26자리, DDC, 주의십진 분류법의 십진은 기본 10자리 이렇게 돼서 사실 굉장히 서지 분류법에서 복합적인 개념을 표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기호를 짧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121쪽 하단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